2022년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이고요. 자, 항공정책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자, 제목이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격 착수, 지반조사, 건설공법 등 기술검토 및 사업추진 조직 마련 등 신공항 건설계획 구체화. 자,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기본설계에 착수한다는 얘기죠. 자, 해당 지역은 부산, 울산, 이제 경상남도, 이제 부울경이죠. 자, 부울경 지역에 관련된 호재성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 3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3월 그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올해 4월까지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 별도의 법까지 마련해서 예타를 면제를 받았고요. 자, 이번에 신공항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우선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좀 알아보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공항이 김해공항이 있죠. 자, 이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인데, 자, 향후 2030년까지 했을 때 더 이상 캐파를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주로 길이가 짧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들이 운항하는 데는 좀 제한사항이 있고요. 근데 이 국제공항의 위상을 가지고 성장을 하려면 좀 더 확장도 돼야 되고 활주로 길이도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더 이상 확장 여력이 없습니다. 자,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국제선 노선을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영남권 정치계에서도 이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왔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요. 자, 2006년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동남권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했던 것이 시초가 됐었고, 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이 두 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 두 곳 다 빠꾸로 먹었습니다. 자, 부적합 판정이 났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자, 오히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조금은 무리한 안을 냈었고요. 자, 2021년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가 됐고, 자,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조항,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법률로 제정된 국책 사업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은 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확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커퓨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퓨타임 없는 공항이라는 건데, 이 커퓨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 비행기가 뜨거나 착륙할 때 도심지 인근에 공항이 있으면 밤에 주민들이 잠을 잘 때는 이 비행기 소음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커퓨타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커퓨타임이 해제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자,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이렇게 4곳이죠. 자, 인천국제공항이 지어지던 논리 중에 하나도 이 김포공항이 커퓨타임이 걸려 있었던 게 컸었죠. 자, 커퓨타임이 있으면 이 항공기들이 24시간 이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제선 유치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자, 공항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말만 국제공항이지 사실 국제적인 국제공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시 가덕도로 돌아와서 지금 기존 부울경의 대표 공항이었던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커퓨타임을 해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커퓨타임이 없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을 만들어보자. 자, 이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공포가 되면서 예비 타당성 검토가 면제가 되었고, 사업비가 무려 13조 7천억 원. 자, 국책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급 예타 면제 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일에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로 착수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난 거고요. 자, 이제 다시 기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사실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고요.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건설공법, 자, 가로 열고 매립식, 부유식 등 가로 닫고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용역 진행 상황 및 검토 내용을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양 지반조사, 수치 모형 실험, 건설 공법 및 장애물 검토, 운항 안전,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기술 검토도 시행하여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의 이러한 부유식이냐 매립식이냐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검토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매립식보다는 부유식으로 건설하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유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 수면에 대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태풍의 영향을 덜 받고요. 자, 매립식으로 했을 때는 또 지반 침하나 해수면 변경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보도 자료대로라면 매립식이든 부유식이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또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면밀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 조속한 건설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 신공항 건설의 타겟 시대는 2030년, 자, 부산 세계 박람회, 자,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플로팅 공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공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매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공사 기간 자체가 단축이 되겠죠. 자, 사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공사 기간보다는 인허가나 법리적인 그 절차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 이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부산 서부권 도심과 부도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자, 인프라 규모로 봤을 때 그리 먼 미래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신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할 사업 조직 괄호 열고 건설공단 등 괄호 닫고, 자, 구성 방안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 및 시공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죠. 2022년 8월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과정에서 면밀한 해양 및 육상 생태 조사를 실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을 덜 훼손하려고 해도 역시 매립 공법보다는 플로팅 공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공정책실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부울경 지역 주민의 항공 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한 공항이 아니라 신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 부산 신항과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현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물류산업의 동반 성장 등 부울경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명품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 항공기가 뜨려면 최소 활주로 길이가 3,800m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지금 계획보다는 조금 더 길어져야 된다라는 점. 자, 또 무려 3,500만 명의 예상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경락고나 유도로, 주기장, 터미널, 유리시설 및 지원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고, 자, 또 인천공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독립적인 기관공사로 수입, 지출, 계획, 운영, 홍보,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점이죠. 자, 가덕도 신공항도 이렇게 개항 시에 이 독립 운영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기본 설계에 착수하니까 못해도 내년에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자, 인허가 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빠르면 2024년이나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 근데 그때는 중간에 이제 IMF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자, 규모도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훨씬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린 측면이 있었죠. 자, 지금이야 뭐 훨씬 기술도 발전했고 조건도 훨씬 좋기 때문에 또 조선 해양 플랜트 기술이 상당히 많이 또 발전을 했고요. 자, 행정 절차에만 문제가 없다면 2030년 이전 준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